일단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견이 다를 수가 있죠. 저도 사실은 의사하고 현대의학 공부를 했고, 암 환자분들이 이제 작품에서나 영화에서나 이럴 때 보면 이제 가족들은 항암 치료 받으라고 하고 환자는 받기 싫다. 나는 그 수명이 짧아지더라도 사는 동안에 인간답게 살고 싶다 하면서 여행을 떠나고 뭐 그런 스토리들이 많죠. 그래서 환자는 항암 치료를 안 받겠다. 보호자는 꼭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다투는 경우가 최고 많은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저도 처음에는 현대의학을 공부했을 때는 환자가 왜 저럴까 답답하게 최선의 길이 있는데 왜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포기를 할까 그렇게 답답하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제 통합의학의 길로 접어들고 보니까 삶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항암 치료가 물론 항암 치료를 해서 낫게 된다면, 나을 수 있다면 그거는 매달리는 것이 뭐 고통스럽더라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나을 가망성이 없이 단지 수명 연장 때문에 항암 치료 받는 거는 저도 사실은 반대 입장이거든요. 내가 만일에 암 환자라면 내가 뭐 의사니까 공부할 수 있겠죠. 이거는 나을 확률이 몇 %다. 거기에서 만일에 희박한 확률이라면 저는 항암 치료를 받지 않고 자연요법을 택하고 여명을 보다 더 인간답게 살도록 노력하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다툼이 이제 가장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여태까지의 갈등, 살아오면서 겪었던 갈등들이 지금 이제 암을 진단받으면서 이게 이제 터져 나오는 그런 갈등들이 많죠. 그래서 치료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그거는 제 몫인 것 같고, 제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갈등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인간관계의 갈등, 그런 거는 사실 제 능력으로는 좀 부족하고, 이제 마음치료 전문가가 도와주셔야 되겠죠. 그럴 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제 가족들이 이제 오게 되면 이제 많이 시달려서 오죠. 근데 부부나 아니면 한 가정 안에 이제 한우분이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일상이 이제 변화가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우분은 한우분대로 자기 몸이 불편하니까 짜증이 많이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하겠지만, 또 가족들은 또 그 한우분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삶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 앙금들이 이제 많이 쌓여가지고 이제 병원에 오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랬을 때는 이제 각자의 어떤 입장에서 한우분은 한우분의 어떤 입장에서 가족들에게 어떤 서운함을 하게 되고, 또 그 가족들은 가족의 입장에서 자신의 어떤 불편함과 서운함을 이야기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는 각자의 입장을 자기 입장을 바꿔 가지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게끔 해봄으로 해서 상대의 마음을 이제 서로 알게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상대가 상처받는 말을 이제 좀 피할 수 있게끔 1차적으로 그러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훈련을 시켜보는 것이 그런 갈등을 해소하는 데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효과가 또 많이 나고 있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서로 간에 나는 내 입장에서 하는 말이지만 상대방은 그걸 굉장히 뼈아프게 듣고 상처를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해의식이 쌓이고 불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게 마음에 앙금이 되고, 이게 오히려 병을 자꾸 키우는 그런 관계들을 들어 보거든요. 그럴 때는 사실 저게 잘못됐구나 하는 걸 내 눈에 딱 보이지만 내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치료를 할 수 있는 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절실히 이제 마음치료 상담가가 필요하고 적시에 딱 그 치료를 해줬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그때 안 풀었으면 이제 골이 쌓임으로 해서 더 이제 멀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 암 환우분들은 이 짧은 기간이 아니라
어쩌면 몇 년간의 어떤 그런 갈등의 구조 속에 있어야 되니까 가족과의 어떤 그런 갈등의 문제 소지를 서로 입장의 차이에서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봄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줄여 들어가면서 이제 일상의 생활로 또 돌아가서 또 암도 하나의 어떤 일상의 어떤 삶에서 서서히 다뤄보는 급히 이렇게 암을 이제 뭐 제거한다거나 암과의 뭐 별도의 생활이 아니라 암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러니까 암과 함께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감정의 상태를 가족도 만들고 또 한우도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정말 통합적인 암 치료가 되는 것이죠. 특히 그 부부 간의 갈등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란 그 책이 있듯이 남자와 여자는 살아온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방식이나 얘기하는 방식 이런 게 서로 굉장히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는 사실 그 여자를 위해서 한 말인데 여자는 그걸 오히려 더 상처를 입고 가슴 아파하고, 또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한 말인데 남자는 섭섭하고 그런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이제 보통 우리 한우분들 이런 이야기를 간혹 하기도 하죠. 이제 처음에 암이 발견됐을 때는 가족들이나 특히 이제 우리 여성분 암 환자분들이 굉장히 그런 또 상처를 많이 받는데 처음에 이제 그 암이 발견했을 때는 애들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환자로서 취급을 하면서 해주시면서 이제 집에 잡다한 일들도 이제 본인들이 다 알아서 처리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이 병이 깊어가면 세월이 가면 따라서 특히 이제 우리 암 환자들은 항암 치료받는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근데 일상적인 어떤 모습이 되니까 가족들이 이제 아프지 않는 엄마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설거지가 쌓였거나 빨래가 쌓였을 때는 처음에는 자기들이 했는데 지금은 쌓였을 때는 엄마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엄마가 밥을 안 해주지, 왜 설거지를 안 할까, 이제 그런 것처럼 일단은 이제 환자분들을 환자로서 이해하고 감싸주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더 깊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우분들은 조그만 거에서도 상처를 받고 서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어떤 우리가 치료에 있어서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심리적인 어떤 저하를 가져옴으로 해서 뭐 또 우울증이나 불면증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남녀의 어떤 차이가 아니라 정말 내가 몸이 아팠을 때 내가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 그걸 생각한다면 서로 간에 말로서 생기는 감정의 고리가 생기는 것들을 피할 수가 있겠죠. 예, 방금 그 말씀하신 그걸 제가 평소에 늘 생각했던 거고, 환우분들께, 이제 환우분의 가족들께, 보호자들께 꼭 해주고 싶은 말인데, 늘 이렇게 이제 자주 접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얘기를 못하는 속으로 저 혼자 속앓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암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장기적이거든요.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막 수술하고 항암치료하고 이럴 때는 완전히 환자의 모습이니까 가족들도 굉장히 막 열심히 헌신적으로 잘 보살피는 듯 하지만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정상인의 모습으로 되어가지고 사실은 암 환자인데 모습은 겉모양은 정상인이 되다 보니까 옛날의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가지고 막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고 또 관리를 하는데 방해를 주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분은 환자다는 걸 항상 인식을 하고 잘 보살피도록 애써야 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공감이라고 생각해요. 공감. 그래서 그분이 환우분이 보통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별로 마음 아파하거나 속상해하지 않을 그런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해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환자분에 대해서 가족들이 서로 공감해주고 그런 뭐라죠? 잘 보살펴주는 건 아니죠. 그걸 뭐라죠? 공감과 이해해주는 그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